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생 멘토링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러 가기 전에 면접 예상 질문을 한번은 알아보고 가려고 검색을 했는데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뻔한 질문, 자기소개,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냥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질문 어떤 거 있었는지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신청한 멘토링은 롯데재단이랑 이제 동남권 과학창의력재단 그쪽에서 어쨌든 같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멘토링 사업이고, 이제 취약계층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었고, 기간은 꽤 길어요. 올해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는 멘토링이었고요. 국영수를 가리키는 멘토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지원비도 저희한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작년부터 멘토링 포스터를 보고 하고 싶었는데, 작년은 제가 홍보대사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방학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는 시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2학기 때는 많이 안 바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1차 이런 얘기가 없었고 합격자 이런 얘기도 없었으니까 아마 지원한 모든 사람이 면접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3명씩 그룹으로 면접을 봤고요. 앞에 2분의 면접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룹 중에서는 제일 위여서 제일 첫 번째로 질문을 받았고, 첫 번째 질문은 제일 뻔하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땡땡대학교 생명과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는 그 정도만 했어요. 그리고 지원 동기는 제가 자기소개서에도 적어놨는데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다니는 동안 매주 어린이집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그때는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책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놀아주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뭐가 있었냐 찾아보던 도중 작년에 멘토링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올해 공고가 떴길래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다른 옆에 분들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분은 자기가 봉사 경험이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하는 곳도 있길래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 2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질문 순서는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질문이 또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사실 5학년, 6학년은 통제가 잘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제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가끔 폭력적인 애도 있고 이게 잘 안 따라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엔 저 말고 이제 다른 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폭력적인 학생이 있는 경우 일단은 진정시키는 데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면접관님이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그만해 앉아도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이미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고 답변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잘은 대답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잘 안 듣고 진도를 잘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일단은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모든 학생이 그렇진 않겠지만 소극적인 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입시 상담을 다니는데 작년에 엄청 소극적인 학생이 입시 상담을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간 학생이었는데, 내가 어느 전형으로 가고 싶냐부터 해서 하나씩 천천히 유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애가 고개 끄덕이면서 대답을 했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싶어서 너무 뿌듯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다가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2번째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 칭찬이다. 어떻게 보면 칭찬은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게 정말 답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이다.
제 동생만 해도 올해 중학교를 가는데 선생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는 선생님과 무관심하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애 학업 능력도 달라진다. 그리고 저도 알려줄 때, 공부를 알려줄 때 와 진짜 잘하는데? 이러면은 애가 막 자신감이 붙고 신나서 더 열심히 푼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서 낮은 단계부터 찬찬히 애들이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죠.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뭐 질문에 벗어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폭력적인 거 말고도 이제 잘 안 따르고 말 안 듣고 소극적이고 이제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마지막 한 분도 저도 이제 너무 처음부터 급하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다가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국영수잖아요. 국영수를 다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대학생이고 저도 3학년이고 휴학도 있었거든요. 다른 남자들도 막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사실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도 제가 면접 봤던 거는 다 이과 쪽이셨어요. 저도 생명과학부, 다른 분은 물리학과, 또 다른 분은 공대 쪽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수학, 과학은 다들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또 뭐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영어는 자신 있고 수학도 뭐 예전에는 잘 못했는데 대학 오고 나서 심도 있게 배우게 돼서 할 수 있다? 뭐 과학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영어 정도는 문제없이 할 수 있고 수학도 솔직히 얘기했어요.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동생을 알려주기도 하고 문제 풀어보기도 하니까 초등학교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과학도 제 전공이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다른 과목도 조금만 공부하면 초등학교 금방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어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 안 했습니다. 국어는 그냥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해서 자기소개 이제 봉사활동 경력을 적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는 그 외국 필리핀 유학 중에 간 걸 적었는데 경력사항인 제가 최근에 베트남에 봉사활동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었었어요. 근데 그게 서울에서 저는 좀 울산에 사는데 서울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다녔냐는 거예요. 그게 7박 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 그 KTX 탔냐고 그러시길래 이거는 서울에 한 게 아니라 그 베트남에 간 거라서 학교에서 다 같이 이동해서 그 기간 동안은 베트남에 계속 있었던 거다. 그래서 뭐 다 같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만 하고 넘겼고요. 어려운 점이 없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유아들이고 막 40명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결을 잘 못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잘한다는 소리 들어서 뿌듯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괜찮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잘 풀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딱 그것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뒤늦게 막 수습한다고 뭐라 그랬더라. 앞에 나가서 막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타이밍이 지나니까 이제 이 면접관님들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대로 대답을 좀 더 이제 편하게 했더라면 대화가 잘 안 통해서 어려웠지만 내가 앞에 나와서 리드도 하고 토익 친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애들 잘 조율을 해서 내가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적어도 이 정도 부연 설명도 이라도 붙였어야 됐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기간이 길잖아요. 저희가 1년이니까 짧지 않은 단기로 하는 게 아닌데 끝까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답했는데 이거 요일 고정적이냐고 물어봤는데 고정적일 거래요. 그래서 요일만 고정적이라면 시간표 조정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른 분들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답변을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한테만 있었던 질문인데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된 지역이 제가 계속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네요. 어렸을 때부터 해서 맞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직접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게 우리가 뭘 해줘야 될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지역에 이제 뭐 살아봤으니까 뭐 잘 알겠네요 이 정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뭘 줘야겠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순간 이렇게 멈칫 했다가 사실 제가 울산
그 지역에 살면서 느꼈던 제일 불편한 점은 교통편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 집만 해도 하루에 버스가 5대밖에 없었어요. 아니 5대가 아니라 한 대가 그러니까 5번 운영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시 한 반쯤에 정규 수업 끝나면 약간 거의 필수로 하는 보충 수업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자를 하잖아요. 저녁을 먹고. 야자는 못하고 저녁 전에 이제 보충 수업 끝내면 저녁 안 먹고 뛰어 내려와야 겨우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 사는 다른 학생들도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버스가 5대밖에 없어서 막 그렇게 뛰어 내려와야 탈 수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뭔가 줘야 되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서 있었던 것 같다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까 좀 더 공감해주면서 아이들이랑 얘기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좀 대화식으로 하고, 이제 개인 질문, 그러니까 공통 질문은 결국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오래 할 수 있는지, 국영수 자신 있는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질문, 이 정도였는데, 이제 뭐 우리의 각자의 자기소개서 지원서에 맞게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 그래도 3명에서 15분이었어요. 15분이었지만 이 정도가 다였고, 일단 저는 긴장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 떨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최대한 얼버무리는 거 없었고요. 끝말까지 뚜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했고요.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65명이 면접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40명 내외를 뽑는데요. 근데 보통 이런 데 보면 지원해놓고 면접 안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실에 있던 분이 아마 지금 오늘 면접 본 사람 다 같이 활동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고 오긴 했는데, 대기실에서 있던 분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저도 사실 면접 잘 본 것 같아서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활동하게 되면 활동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못생겼나?